자, 한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무혐의 결론을 내린 가운데 자,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지 최종 판단이 주목되는데요. 자, 고민이 좀 깊어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 사건 수사심의 직권 소집할 계획 있으십니까? 오늘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총장 직권으로 수사심의 요청하실 건가요? 오늘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정은숙 노설위원, 이원석 검찰총장 갔다부터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심정이 좀 복잡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가 다음 달 15일, 9월 15일까지지 않습니까? 네. 20한 5, 6일 남은 것 같은데 네. 이미 지금 후임 검찰총장도 이제 지명이 된 상태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지난 5월에 이 명품백 의혹에 대해서 전담팀을 구성을 해서 수사하라라고 지시를 한 이후에 사실은 쭉 배제의 역사를 걸어왔어요. 이원석 검찰총장이요. 맨 처음에는 그 서울중앙지검장, 그러니까 지휘 라인에 있는 서울중앙지검장 교체하는 거 뭐 이런 부분에서 패싱당해서 뭐 이른바 인사 패싱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네. 그 다음에는 또 그 청와대 대통령실 그 경호실 그 안가에서 이제 출장 조사 이른바 뭐 야당에서는 황제 조사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서 또 그 10시간 수사 10시간 지나서 이제 보고받으면서 사실은 그 보고 패싱 논란까지 나왔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지금 또 대검 감찰팀에 이걸 진상을 파악해봐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수사 끝날 때까지 좀 그거 좀 미뤄줬으면 좋겠다면서 지금 전혀 진상 파악도 안 된 상태로 지금 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굉장히 심정이 복잡할 것 같은데요. 수사심의위원회 물론 소집하는 게 검찰총장의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다만 이게 지금 뭐 이 후임 검찰총장이 지금 막 이 지명돼 있는 마당에 과연 검찰이 이거를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지시하는 거를 그 검찰총장의 임기 내에 정말 성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또한 그 검찰이 지정한 수사심의 의원들이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온 수사 결과를 뒤엎을 것인지 과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또 별도의 문제죠. 그래서 결국은 그 이원석 총장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결국은 내가 마지막으로 뭘 하겠다 내지는 안 하겠다 그 부분의 결심의 문제인 것 같고요. 또 이거와 별도로 23일이니까 내일이죠. 그 최재형 목사가 또 수사심의위원회에 그 소집을 요청하겠다라고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네, 자 과연 이원석 검찰총장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이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무혐의로 끝내려는 이유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의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신고 의무에 대해서 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청탁 여부에 대해서도 김 여사에게 청탁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요. 자 일단 민주당 생각은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이재정 의원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청탁금지법상 뭐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관련된 규정 살펴보면요. 일단 그 직무와 관련성 여부를 떠나서 공무원은 100만 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 연 300만 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 합계가 연 300만 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신고를 해태했을 때 처벌 규정이 있는 겁니다. 아마 징역 3년이 그 기준점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법률 조항과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이 화면에서도 전혀 그 제가 말씀드린 그 법률의 적용을 부인하는 논리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엉뚱한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대통령 신고 의무가 왜 없습니까? 공무원이고 직무 관련성을 논하기 앞서서 지금 100만 원을 초과한 그 명품백 수수에 있어서는 창고에 가져다 둘 게 아니라 적절한 방식으로 다양한 기관, 뭐 수사기관도 될 수 있고 감사원도 될 수 있고 국민권익위도 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했어야 되고 돌려지지 않은 정황에 대해서 몰랐다는 등 지리멸렬한 여러 가지 변명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들만 사실이라고 놓고 보더라도 이미 청탁금지법 위반의 혐의는 드러났습니다. 네, 자 김희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법적으로는 청탁금지법 문제가 없다는 거 이재정 의원님 본인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법을 잘못됐다면 개정해야 되는 게 우리 국회의원의 의무입니다. 현재 청탁금지법에는
공무원 당사자에 대해서만 규정이 되어 있지 배우자나 가족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거를 처벌하고자 하면 우리가 국회에서 이걸 개정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 위반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가성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신고 의무도 없고, 그리고 정확하게 이 사건을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청탁을 하려고 그 백을 준 게 아니라 함정에 빠뜨려서 국민들의 여론을 왜곡하려고 했던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처벌될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건에 대해서 처벌하고 싶으면 여야가 같이 법 만들면 됩니다. 다만 저도 비록 여당이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법적 처벌을 떠나서 영부인으로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빨리 깨끗하게 결론이 나야지 또 국민들 앞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할 기회도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마치 자꾸 문제 있는 것처럼 하면 정말 사과를 하고 싶어도 이 사과를 악용할까 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법적으로 이렇게 깔끔해진다면 여권에서도 한 목소리로 아마 사과하라고 권유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대통령실에서도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마치 잘못된 판결 내린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항을 인지하지 못했을까요? 관련된 처분 규정에 의해서 관련된 판단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청탁과 관련해서 의도가 없고 잠입 취재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데, 두 사람의 관계가 느닷없이 이 금품 수수 즈음에서야 비로소 맺어진 관계라면은 그 방식으로 접근해서 이 사안을 복면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이미 관계가 있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기존에 청탁이 있었고 향후에도 청탁이 예정되어 있는 오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어떻게 함정 수사에 대한 판단을 차치하고서라도 당의 목적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 취재 목적 부분만 보고 판단을 하는지, 저는 검찰의 논리 동의할 수 없습니다. 범죄 유발형 함정 수사도 위법이라고 대법원 판례를 했는데 함정 취재도 이렇게 보면 위법입니다.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법 관련되신 부분은 말 그대로 법으로 따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법 관련돼서 깔끔해져야지 분명히 정치적인 진심 어린 사과도 하지 않을까 기대한다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 이번 검찰의 결론에 대해서 당연한 수순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고 보는지 이렇게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권은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고 하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법적 판단은 국민 눈높이, 어차피 결국 팩트와 법리에 관한 것이니까요. 거기에 맞는 판단을 검찰이 내렸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세히 보진 않았습니다. 네, 자, 그런데 한동훈 대표의 국민 눈높이가 달라진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자, 비대위원장 시절엔 해당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국민 눈높이를 강조해왔기 때문인데요. 당시 발언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함정 몰카이고 그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 갈등들이 좀 있나요? 국민의 눈높이에 생각하는 문제니까요. 갈등. 다만 검찰이 수사 방식을 정하는 데 있어서 더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김유정 의원님, 일단 한동훈 대표가 말하는 국민 눈높이의 이른바 높이가 약간씩 좀 요즘 들어 달라졌다 이런 생각은 안 드시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적으로 재단할 수 있는 부분하고 국민의 정서상 눈높이하고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법리와 팩트에 따라서 이렇게 법률적인 판단을 내린 거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당대회 과정에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왕 수사를 하기로 결심을 했다면 장소나 이런 부분도 오히려 이렇게 나가서 하는 게 좋지 않냐 이런 국민들 여론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여당 전당대회 때 모든 후보들이 다 똑같이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김 여사의 직접적인 사과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정서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과 법리와 팩트에 따라서 법을 재단하는 거는 굉장히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침 제 상대 파트너도 지금 국회의원이시니까 네.
이렇게 김영란법에 이렇게 구멍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구멍. 그러면은 정말 법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몰래 접근하고 막 이렇게 수사 공작해서 취재하고 이런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는 제2부속실 없애겠다라고 했지만 지금 또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앞으로 이런 일을 막을 수 있도록 더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게 우리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재정 의원님 일단 야당에서는 당장 내일 법사위에서 법무부를 상대로 일단 따져 묻고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논의를 시작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이거 한 건만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소위 대통령 부인의 돈놀이, 이걸 통해서 재산 증식을 하겠다라는 것, 뭐 최혜병 사건과 맞물려 가지고 그 재산을 돌봐줬던 사람의 이름도 거론되는 상황에서 일체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상황에서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것도 수사팀 꾸려지던 당시부터 얼마나 외압으로 느껴질 만큼의 대통령의 불쾌감이 전달이 됐습니까? 그 과정의 한 단계를 지켜본 국민께서는 결과에 정당성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국회의원 이제 법을 만드는 로메이커이기도 하지만 법률가이기도 합니다. 변호사입니다. 저의 법률적 판단으로는 법의 구멍이 아니라 수사의 구멍입니다. 엄격하게 판단했을 때는 이 관련된 부분은 무혐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의 법률적, 전문가적 판단은 수사기관의 무혐의 판단은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보여졌던 각각의 절차가 김건희 여사를 면죄부시켜주기 위한 특혜만을 주기 위한 절차였다고 국민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법 전문의 없는 규정을 말씀하시니 네. 안타깝습니다. 제가 다 설명드렸습니다. 네, 배우자에 예.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뇌물죄로 의율할 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관련해서 의무를 해태한 부분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대통령과의 직무 대가성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됐습니다. 그거는 네. 검찰의 판단이죠. 제가 제 법률적 의견을 분명히 제 이쪽 편에, 제 왼편에 검찰의 논리를 옆에 두고 제가 복멸시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김희정 의원님 일단 검찰의 무혐의 결론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명분이나 이런 압력이 더 세졌다 이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일단 지금 몇 가지를 다 한꺼번에 걸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여권에서도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니 매번 예전에는 대통령 아들들이 문제더니 요즘은 국민들 정서를 건드리는 게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분 이제 뭐 부인들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제가 김씨라서 상당히 기분이 좀 나쁩니다만 삼김 여사 특검 얘기를 할 정도로 자 해보려면 다 같이 해보자. 이게 무슨 한 명의 무슨 문제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서로 정정당당하게 하자. 그런데 지금까지 밝혀지는 거로는 소위 대통령을 지내신 분이나 그리고 또 경기도지사의 부인으로서 부적절한 행위가 훨씬 더 크고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정말 당당하다면 이 세 사람 다 똑같이 특검하자. 우리 당에서 그런 얘기 이미 나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말씀이 전형적인 물타기입니다. 아니요, 다 하면 지금 되죠. 대통령은 윤석열입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권위를 이용해서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권 행사 그리고 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에 의거한 판단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입니다. 툭하면 경로 등의 방식으로 이전에 눈치를 보면서 했던 그런 권력작용하고는 별도로 너무나 직접적이고 너무나 노골적으로 관련 행위에 대해서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사각지대가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 야당이 몇몇 인사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뭐 상기민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물타기라는 말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럴 때 물타기입니다. 네. 권력자가 윤석열 누굽니까? 대통령이라서 못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돼서 다른 좀 부적절한 단어로 말씀을 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박범계 장관을 통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돼서 탈탈 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못 잡아 넣었습니까? 왜 기소조차 못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면서. 그런 식으로 이 정권에서 하면 안 될 건데 그러면 그쪽 정권일 때 했어야죠. 탈탈 근데 털어지지 못 되지 않았다는 거는 않았죠. 충분히 잘 아실 거고요. 무슨 말씀을요? 검찰과 문재인 정부 안에 오랜 간극들은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에서 흡사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대해서 좌지우지하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동일한 것처럼 말씀하지 마십시오. 검찰과 각을 세우고 무엇보다 검찰에 의해서 현직 권력임에도 모든 것에 있어서 벌판에 던져진 것처럼 검찰이 쪼아대는 것을 오롯이 감당했던 정권입니다. 명백히 다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관련된 부분에서 네네. 본인이 법률가였던 만큼 모든 국민이 평등한 법 집행 보여줄 수 있도록 네, 지금이라도 이 문제는 또
잠시만요. 계속, 그 네. 부분만. 제가 이번에 국회 들어와 보니까 바로 검찰에서 옷 벗고 민주당으로도 상당히 많은 검사 출신들이 오시고 하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조직이 한쪽으로 쏠린다라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문재인 너무 대통령 확장시키지 않으셨으면 문재인 좋겠고요. 대통령 시절에 네. 그래서 마음에 안 들었던 네. 윤석열 총장 처벌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그랬기 때문에 봐주기 수사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아까 대통령이 윤석열이기 때문에 안 네. 됐다라고 얘기했던 것과 서로 모순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 것 자, 이 같습니다. 문제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계속 또 알겠습니다. 논란이 생길 거기 때문에 네. 토론할 기회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명품백 사건 얘기만 계속했는데, 자, 정화선 논설위원,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이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지난달 이른바 이제 검찰 출장 조사에서 다뤄진 사건이 이 앞서 뭐 두 분 의원들 말씀하신 그런 명품백 의혹 사건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었죠. 이게 지금 뭐 결국은 주가 조작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사용됐다라는 거는 이제 분명한 건데 네. 이거를 알고 있었느냐 아니면 뭐 개입을 했느냐 뭐 이런 부분이 이제 결국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이제 기소된 사람들 중에는 이제 그 방조 혐의를 적용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내가 직접 주도적으로 뭐 이렇게 주가 조작에 참여해가지고 무슨 저걸 하지는 않았더라도 어쨌든 내 계좌를 통해서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있었다라는 부분에 이제 방조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런 게 김건희 여사한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냐? 뭐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 여사는 뭐 전혀 모르는 그냥 네. 일임한 상태에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했다라고 이제 계속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조사에서도 아마도 다음 달에 그 고노수 도이치모터스 그 회장의 항소심 판결이 다음 달에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가 나오는 걸 좀 보면 앞으로 좀 수사 방향이 좀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